자, 이런 와중에 권성동이 임시였다가 복귀했던, 분명히 그 책임을 져야 될 핵심 중에 핵심인 건데, 자연스럽게 비대위 복귀를 해가지고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권성동이 이 과기부 장관의 상임위 출석을 제지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갖고 지금 정청래 의원이 빡 돌아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뭔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 10시에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 운영 방식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집단 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회의가 다시 시작됐는데 국짐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이종호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이종호 장관이 과방위 전체 회의에 참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하더니 발걸음을 돌렸다고 하거든요. 누구랑? 이제 연락을 주고받은 인사 중에는 권성동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 과방위가 이제 굉장히 행안위와 법사위를 주고 지켜낸 게 과방위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과방위를 지켜야 된다 그랬냐면 이게 이제 언론 개혁을 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를 비롯한 이제 언론에 목을 쥘 수 있는 핵심적인 기관들을 쥐고 있기 때문인 거야. 이것까지도 쟤네들은 갖고 싶었지만 법사위를 뺏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이제 과방위를 우리가 해낸 거고 거기에 이제 위원장 정청래 위원이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아우, 정청래 위원장님 영상 꼭 여러분 보십시오. 네.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 정청래 위원이 지금 이제 간사를 뽑는 과정 중에 이제 간사 선출에 있어서 간사는 전부 우리가 해야 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했으니까 간사는 우리 쪽 사람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그런 게 어디서 투표로 하는 거지? 라고 있는 원안대로 지금 이제 정청래 의원이 몰고 가다 보니까 나 이거 안 해! 라고 하면서 이제 파행을 하는 거죠. 하지 마라!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땅땅땅 때리면 되지? 라고 하니까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파행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장관이 나와갖고 관련된 의회까지 진행돼 버리면 이거 뒤집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나오지 말라고 권성동이 전화를 해갖고 회의 자체를 무산을 시킨 짓거리를 한 거예요.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근데 이런 짓거리를 할 때 무슨 권성동이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장관이니까 뭐 같은 급도 아닌데 그냥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다 그래서 갈 생각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출석을 안 하고 돌아가는 짓거리를 할 정도로 장관이 그렇게 편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는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1심독재.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돼? 삼권 분립이 안 돼 있어 여기는.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결과적으로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회에서 많이 이런 일 하는 것도 권한 남용이기도 하지만 행정부에서 여기에 호응해가지고 그 불출석을 하면서 회의 지연 자체를 회의를 무산시켰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우리나라 행정부 특히 과기부 장관 같은 경우는 탄핵받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일종의 의무를 회피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권성동하고 과기부 장관하고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둘이 관계가 있으면 안 돼. 장관한테 국회의원이나 원내대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란 말이야. 대한민국은. 오지 마라 그래서 아니 나가 언제 당신 말 듣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과방에서 부르니까 가는 거지. 이렇게 해갖고 참석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거기서 돌아가는 놈도 모질이 중에 상모질이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최악이다 진짜. 진짜 이쪽 정권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와중에 이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부족해서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는 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뭔가 배워가고 있고 네. 이놈 낯가림을 해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낯설면 옛날에 장관들이 하던 대로 하세요. 왜 낯설게 이상한 짓을 해? 뭐 인턴 장관이야? 뭐? 장관이 무슨 아니 낯설어서 모르면 그냥 원래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장관이 어디가 있어 도대체? 그리고 이렇게 한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 어디 있어요? 장관을 못 가게 해? 자 이런 와중에 진짜. 또 하나의 스타 장관 이상민 장관이 수해 중에 술을 처마시면서 파티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순서가 바뀌어서. 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지난 8일 만찬 일정을 진행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부실 대응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랑 술 잘 먹어서 장관 됐나? 대통령도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정작 장관은 막걸리 마시면서 만찬에 막걸리를 즐겼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제보가 있었으니까 뭐 본 사람이 됐든 아니면 뭐 그에 관련된 현장에 있던 사람이 됐든 제보가 들어온 거라서 언론이 확인했죠. 중대한 문제라서.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 응?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워딩을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하죠? 그 김기춘이 옛날에 많이 하던 거 있잖아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일주일 전 얘기예요. 아유 그건 모르겠고 난 기억이 없어. 역시 술은 기억 잃을 때까지 마셔야 제맛이죠. 막걸리로 그 정도로 마셨다. 만취였다. 비가 오고 막 나라가 엉망이 되든 말든 나는 술을 많이 마셔도 기억이 없어. 비가 예쁘게 내리다 보니 술이 땡겨서. 역시 이런 날은 무슨 개소리야! 월월! 비 오는 날은 그러니까요. 막걸리지. 그렇지. 비 오는 날은 파전에 막걸리인데 자 그거를 시술하고 계셨다는 거야 행안부 장관께서. 대단하다. 근데 그거에 관련돼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확인하면 죄송합니다가 원칙 아니야. 아니면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라고 하든가. 근데 대답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술을 마셨는지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기억력을 무슨 장관하고 있어. 왜? 실례야? 왜? 에? 대통령은 나보다 더 기억력 나빠. 그래도 대통령 하잖아. 그렇네요. 난 장관인데. 너무 화가 나는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나라가 대응은 뭐 기자들도 기자들이지만 국민들을 말 그대로 기만하는 짓거리예요. 이런 수요에 대해서 대처를 못했다? 이거 100번 양보해서 천지대변이고 서울 강남 생기고 100년에 한 번이는 폭우였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 폭우사항을 알고 있었던 8시부터 비가 내렸으니까 술 처마시고 있을 때 이미 피해 상황들이 다 전달이 됐을 거 아닙니까? 맞아. 근데 기억이 안 됐대. 술을 얼마나 처마셨으면 재해 상황이 보고가 돼갖고 장관한테 오는데 2시간,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데 1시간이 걸리냐고. 뭐 파발맛 띄웠어? 공화 띄웠냐고. 말 타고 가느라. 그리고 웃긴 게 그때 생각해보면 보도가 어떻게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뭐 전화로 보고받았다 이랬잖아요. 퇴근 6시 하잖아. 3시간 뭐 했는데? 막걸리 마신 거지. 만취로 깔라가 된 거지. 그 3시간 왜 얘기가 없을까? 에? 그 이제 사라진 3시간을 우리가 또 파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 7시간이고 경우 3시간이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게 갈 수가 없었다. 왜? 이미 꽐라가 된 얼굴 상태였기 때문에 못 간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이분 거예요. 간이 튼튼하시네. 3시간 만에 깼네, 그래도. 응? 아주 청년의 간을 가지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이런 장관이 우리나라의 행안부를 맡고 있고요.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지가 자신이 문제인데. 자, 그 장관 얘기 나왔으니까 별똥별 같은 스타 장관
박순애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월달에 돌아간다더니 벌써 돌아갔어요? 사택 9일 만에. 족바가예요? 네. 야, 네, 스타 장관 출신이죠. 박순애가 서울대 복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박순애 교수님 연구실에서 조교를 모집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고, 저게 무슨 저거야. 가정부 모집이지 이 정도 되면. 네, 누가 노예 지원을 모집이죠, 할까요? 노예 모집. 네. 그리고 서울대 수강 신청 시스템에는 박순애가 가르치는 과목 2개가 등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장하겠네요 진짜로. 옛날에 그 조국 전 장관 돌아올 때 서울대 학생들 뭐라고 했습니까? 저런 정치 성향이 뚜렷한 장관은 수업 받을 수 없다. 난리를 쳤잖아요. 뭐 하나? 박순애 전 총리 그만둔 지 얼마나 됐다. 9일 만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신속한 족바가가 가능해? 그렇게. 저놈의 집구석들은 왜 저렇게 하나같이 인생을 저렇게 제멋대로 쉽게 사는 거야?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걸리고 힘든데 정영인 교수님은 당장 수술이 급한데도 풀어주지도 않는데 저것들은 코 좀 심하게 골면 풀어줘. 이게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야 이놈의 세상? 아니, 진짜 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본데 너무 와닿는 대사가 있었어요. 이놈의 세상은 나한테만 불친절해. 그거 저기 아니야? 이영애 나왔던 그 친절한 금자씨? 다른 영화에도 나왔었어요.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애들 가르치면 뭐 논문 표절 음주운전, 이런 거는 사실 조교갑질. 해명이 다 안 된 상태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만약에 논문 심사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학생이 너 저기 자네 지도 교수가 누구였나? 박순애 네요. 아시죠? 그 스타 장관. 이런 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왜 연예인들도 사회적으로 큰 논란거리를 만들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사실 나오면 안 되지만 몇 년 뒤에나 나오잖아요. 자숙의 시간. 최소 네. 6개월은 유튜버들도 네. 6개월 지나면 뭐 안 된다고 사과 해서 영상도 올려 유튜버들은. 자숙의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얘네들은 그냥 뻔뻔해. 자숙시키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예, 자숙을 시키면 안 돼요. 빨간 사과가 네. 되나? 아우리가? 그냥 빨간 아울이 되기 전에 팔릴 수 있을 때 빨리빨리 팔아서 원가를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서울대도 대단하네. 그러네요. 서울대 이런 대단해. 사람을 받아주고 진짜 대단하다. 네. 강의하게 진짜 해주고. 다들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제 강의는 더 인기 끌 수 있죠. 어? 네, 스타 출신. 스타라서? 네, 최단기 교육부 장관 기록을 세운 박순애 스타 강사, 스타 교수 드디어 개강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더 많이 갈 수도 있죠. 개강 파티 때 술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뭐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요 정도 하고 네. 힐링 타임 힐링이 안 된다고. 너무 오늘 너무 네. 속이 터진다 진짜. 네.